네, 한 발 빠른 연예, 영화 정보를 소개해드리는 컬처 매거진 코너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백현주 대중문화 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들이 지금 배경을 보면은 뭐 다양한 커플들이 있습니다. 오늘 뭐 이야기는 커플들을 중심으로 하죠. 예. 네, 배용진, 박수진 커플이야 뭐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까 진정한 커플인데 네. 저희가 아마 지금 컨셉을 맞춰가지고 커플을 좀 이렇게 짜봤거든요. 네. 조영남, 김수미 커플도 있고요. 신주아 씨 커플도 있고 다양한 커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릴 텐데 제가 배용준, 박수진 커플 결혼 소식 전해드릴 때 YTN 주말 뉴스에서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가을 결혼 예정이 아니라 여름에 앞당겨 할 거로 지금 취재 정황상 이렇게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보가 정확했었습니다. 7월 27일 네, 첫 결혼. 번째 커플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배용준, 박수진 커플 첫 번째 보겠습니다. 커플인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희들이 정보원이 취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LTE급 결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7월 27일 날짜를 잡았어요. 날짜를 잡고 이제 가장 불거진 이야기가 초반부터 있었던 건데 속도 위반설. 왜 이렇게 빠르냐? 왜 이렇게 빠르냐? 근데 소속사에서는 계속 속도 위반설이 불거질 때마다 그냥 계속 싹을 밟으면서 공식 입장은 절대 임신이 아니다. 임신이어도 상당히 정말 저희는 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텐데 그 임신에 대한 설이 왜 자꾸 있었냐면 박수진 씨가 결혼을 발표하기 전에 지인과 함께 산부인과를 가서 진료를 받았다더라. 이런 정보들이 막 회자가 된 겁니다. 연예계 일부 기자들 사이에서. 그랬기 때문에 뭔가 임신 초기이기 때문에 발빠르게 빨리 결혼 날짜를 잡고 배가 불러오기 전에 예쁠 때 결혼식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 이랬었는데 소속사 측에서는 계속해서 그 얘기 나올 때마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무튼 공식 입장을 빌리자면 아닌 걸로 지금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본에 있는 윤사마 팬들은 참 가슴 아픈 소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결혼하고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나도 이제 관심인데 국내로 간다고요? 국내로 가서 또 임신설이 불거졌던 거예요. 비행기 못 타서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뭔가 뜻깊은 신혼여행지를 택한 것 같아요. 남해 쪽으로 지금 전해지고는 있는데요. 또 이것도 소식 전해졌다고 해서 또 바꾸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려지면 안 되겠죠. 또. 리조트를 통으로 방 2칸을 빌린 게 아니고요. 2동을 빌렸다. 동 2개를 빌렸다. 신혼여행지를. 골프 리조트로 유명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 장동건 고소영 커플 때도 그랬었고 결혼한다 그러면 미리 숙박에 예약을 걸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더 산뜻한 그런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취재진들이 앞다퉈서 막 예약을 하거든요. 거기다 아까 그 일본 팬분들 말씀하셨잖아요. 그 배용준 씨 보려고 혹시라도 그 남의 리조트 올까 봐 2동을 다 빌리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혼집은 어딘가요? 신혼집은 성북동 집인데요. 이게 뭐 벌써부터 뭐 다시 리모델링 한다. 왜냐하면 이사 갈 때도 다시 뭐 신축하다시피 했었는데 리모델링 한다 그러니까 이제 가치가 또 올라간 겁니다. 그 일대 부동산에 계신 분들한테 이게 쭉 여쭤보니까 전문가분들 말씀이 시세가 한 95억 정도 되지 않겠느냐. 95억이요. 네, 거의 100억을 육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박수진, 배용준 커플의 신혼집은 95억 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제 그 제자 한 분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저는 정말 평생 벌어도 어떻게 하죠? 정말 좌절합니다 그러는데 누구나 행복의 지수는 다른 거니까요. 뭐 비싼 집에 산다고 다 좋은 건 아니겠죠. 그럼요. 그래도 좀 부럽습니다. 한류 스타 배용준 씨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지금 박수진 씨에 대한 대우랄까요? 이 부분도 많이 달라졌다고요. 네. 연애할 때는 어떻게 그렇게 방목을 했을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아무튼 공개를 하고 나서부터는 늘 어디든지 공식석상에 나타날 때마다 경호원이 따라붙습니다. 정말 유리처럼 꽃처럼 아끼는 모습인데 취재진들만 의식한다기보다도 나의 사랑하는 신부니까 똑같이 사실 박수진 씨가 그전에 뭐 마니아 팬들이 있었고 먹방의 여신이다 그래서 테스티로드 같은 경우에는 먹는 그 프로그램 MC를 보기도 했었잖아요. 하지만 배용준 씨의 연인이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부다 하다 보니까는 거기에 걸맞는 배용준 씨 못지않은 정말 갑자기 인지도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경호원이 항상 대동이 되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야말로 뭐 특급 스타 커플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특급 스타 결혼이다 보니까 결혼식 장소도 또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어디로 정해졌습니까? 그 광장동에 있는 한 호텔. 아차산 옆에 있는 거 어딘지 대략 아시죠? 많은 연예인들이 거기서 했잖아요. 이응으로 시작되는 호텔인데요. 알파벳 이렇게 나오는. 네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가 참 희한한 게 연예인 커플들하고 인연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엄앵란 신성일 선배님들 그분 결혼할 때부터 거기는 연예인들하고 인연이 많은데 그때 에피소드도 상당히 재미있거든요.
지금이야 정말 뭐 크게 해서 한 1000명 정도 올 수 있는 홀도 있고 한 250명 정도 올 수 있는 홀이 있고 나눠져 있어서 뭐 비공개하고 싶으면 비공개하고 이럴 수 있지만 예. 그때만 해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무슨 경호원이 있던 시절도 아니었고요. 통제를 할 수 있는 시절도 아니었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영화 관계자분들이 들어와서 축의금도 내고 뭐 이랬어야 되는데 예. 전국 각지에서 몰려드신 팬분들이 다 들어오셔가지고 예. 축의금을 받아야 될 단상이 무너지고 어휴. 케이크 커팅을 하려고 그러면 먼저 손이 와서 케이크를 짚고 예. 아니 얼마나 예. 많이 들어왔으면 단상이 무너집니까? 그러니까 네. 4,000명이 들어왔답니다. 예. 4,000명이 들어와서 그때 당시 신발을 잃어버린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때 표현을 예. 빌리자면은 수레로 한 몇 수레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인데요. 김지미 씨 같은 경우에도 못 들어와가지고 TV로 나중에 나오는 거 봤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무너질 정도로 축의금이 많이 들어왔는데 실제 네. 그 부부가 손에 쥔 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한 하는데 35,000원, 그때 돈은 35,000원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게 단상이 무너진 게 너도 나도 내겠다고 무너진 게 아니고요. 예. 너도 나도 들어가서 엄청난 신성이 결혼하는 걸 보겠다고 해서 무너졌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예. 이번 주에 이제 커플들별로 사연을 저희가 좀 짚어보고 있는데요. 네. 이제 배용준 씨 이제 결혼식 알아봤고요. 두 번째 커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 커플은 말이죠. 커플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커플이라고 불리면 굉장히 싫어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저희가 그냥 묶어봤어요. 네. 왜냐하면 이분들이 예. 연관 검색어로 한 3일 정도 계속해서 막 정말 실시간으로 계속 올라가 계셨거든요. 예. 그러면 저희 이제 커플로 묶는데 네. 이분들이 뭐 커플로 묶는다고 해서 뭐 화내질 않으셔야 프로그램도 순항합니다. 근데 화내실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나를 돌아봐라는 프로그램 제작 발표회가 항상 이슈가 됐던 건데 예. 그게 역지사지 프로그램이잖아요. 남의 입장에 대해서 체험하고 어떤지 느껴보는 프로그램인데요. 조영남 씨하고 김수미 씨하고 제작 발표회에서 둘이 언쟁을 벌인 겁니다. 두 분이. 예. 언쟁을 벌였는데 시청률 때문에 이제 처음에 발단이 됐던 건데요. 예. 제가 비하인드 취재를 해보니까 예. 처음에 제작 발표회 같은 걸 할 때 작가분들이 어느 정도 틀을 짜줍니다. 이렇게 갈 겁니다. 기승전결을 짜주지 않으면 엉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시청률에 대한 공약 정도를 합시다라고 얘기가 되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예. 조영남 씨는 그 작가분이 원했던 방향으로 어느 정도 이제 내 나름의 공약을 만들어서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날 당일에 김수미 선생님도 약간 심기가 불편하신 상황이었다고 해요. 네. 당시에 어떤 말을 했는지 저희들이 뭐 관련 녹취가 있다고 하니까 그래요?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들어보겠습니다. 조영남 씨나 이경규 씨는 시청률 점유율이 제일 떨어졌어요. 본인이 하차 안 해도 아마 계속 떨어지면 하차 시킬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조 선배만. 이 기회를 통해서 저는 이 자리에서 사퇴할 것을. 지금요? 근데요, 후배라도 바른 말 하는 걸 들어줘야 나를 돌아갑니다. 아니, 앉으세요. 야, 윤기 씨. 아니, 싸우지 마. 빨리 누구 하나 섭외해. 아니요, 섭외하지. 한 사람 속이다. 하지 마세요. 어디? 네. 두 분 다 워낙에 평소에 좀 직설화법을 하시는 분들인데 대단히 강한 분들이니까. 예, 공식적으로 좀 부딪히는 거군요. 저를 뭐 공식석상에서 저렇게까지 했어야 되느냐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남의 이목 신경 쓰시는 분들이 아니시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예. 비하인드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김수미 씨도 박명수 씨가 갑자기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며칠간 여유를 두고 얘기를 들었던 게 아니어서 선배잖아요. 선배 입장에서 다소 심기가 불편한 상황에서 거기다 또 악성 댓글까지 같은 동향이라서 뭐 김수미 씨가 박명수 씨를 꽂았느냐 이런 식의 악플이 막 달리다 보니까 머리도 막 짧게 숏커트를 했잖아요. 심기가 불편한 상황에서 조영남 씨는 뭔가 분위기에 흥을 돋구기 위해서 시청률 얘기를 이렇게 같이 하는 중에 사실 조영남 씨도 제가 이유를 다 밝힐 수는 없지만 뭔가 심기가 다소 편치 않은 상태에서 제작 발표회를 갔었다고 하는데 두 분이 심기가 두 불편한 어르신들께서 같이 이제 찌릿찌릿 하신 거예요. 이제 그것이 봤을 때 또 조영남 씨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나간다 뭐 한다 이러니까 크게 납득이 안 가니까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냐.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제가 쭉 정황들을 그 안에 계신 내부 관계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노이즈 마케팅은 전혀 아니고요. 조영남 씨 성격이 원래 약간 돌출 행동을 많이 하세요. 돌발 행동을. 갑자기 벌떡 녹화 중에 일어난다거나 생방 중에 움직인다거나 이러시는데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은 너무너무 놀라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제작 발표에서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러니까 정말 납득이 안 가니까 노이즈 마케팅 평소에는 두 분 사이가 어떻다고 전해지나요? 두 분 사이가 그 중간에 윤여정 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윤여정 씨하고 김수미 씨하고 2년 차이가 나는 선후배잖아요. 예. 근데 윤여정 씨는 누굽니까 또? 조영남 씨의 첫 번째 부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라도 윤여정 씨 때문에 김수미 예. 씨가 친하다 보니까 예. 그거가 다른 사람이 말을 했으면 아유 당신이 나오면 점유율이 제일 떨어져 이런 얘기를 딴 사람이 했으면 웃고 넘어갔을 네. 텐데 그 윤여정 씨랑 친한 김수미 씨가 했기 때문에 예민했던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을 또 덜어 하시거든요. 묘한 심리가 있다 이렇게 네, 묘한 심리를 보는 건데 아무튼 지금은 잘 뭐 봉합이 돼서 프로그램이 승승장구를 위해 노력한다라고 하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참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자, 커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다음 커플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정말 부러운 커플인데요. 한번 볼까요? 네. 내 남편은 태국 재벌. 네. 진짜 태국 재벌이에요. 계속 검색어 1위더라고요. 네, 저는 저분이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고서 어디 차에 타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그거 출연하고 나서 이틀 반나절을 검색어 1위를 하는데요. 순위도 떨어지지 않고요. 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돈과 관련된 건 큰 관심을 갖고 있구나 생각을 했고 보통 예전에는요, 연예인분들이 뭐 교포다 이래가지고 엄청 재벌인 줄 알고 결혼을 했다가 알고 봤더니 거짓말이어서 사기 결혼 당해서 실패하는 경우도 혹간 있었거든요. 이분은 진짜 재벌 만나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많은 여자분들이 야 진짜 전생에 뭔가 복을 많이 지었나 보다. 아니고서 갑자기 물론 다 이쁘잖아요 연예인분들. 그렇다고 다 재벌 부인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저분의 또 태국 저택이 또 공개가 되면서 엄청난 화제를 불러모았습니다. 백현주 기자가 진짜 재벌이라고 하니까 신뢰가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 어떻게 만난 건가요? 저 초등학교 동창이 소개를 해줬다고 그래요. 항상 누군가 있잖아요. 매개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근데 그 초등학교 동창이 소개를 해줘가지고 한 1년 정도 교제를 했다고 그러는데 결혼할 때까지도 그렇게까지 돈이 많은 걸 몰랐었다고 해요. 근데 보니까 영업 실적이 1년에 한 400억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제 뭐 매출 올리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3세 경영인이에요. 페인트를 하는 굴지에 30년 된 회사인데 그 나라에서 태국에서도 젊은 경영인으로 매거진이나 언론에서 인터뷰를 수시로 할 정도로 굉장히 잘생긴 훈남 재벌 3세입니다. 돈도 많고 얼굴도 참 잘생겼네요. 보통 저희가 얘기를 할 때 재벌한테 시집을 갔다 그러면 나이가 많이 차이가 나고 그러면 그래 그랬겠구나 이러는데 또래끼리 만나서 갔기 때문에 참 이뻐 보이고요. 거기다가 김치찌개 또 친정어머니가 보내주신 젓갈에 밥을 잘 먹는데요. 한국식 음식을요. 그래서 더 이 커플이 예뻐 보여요. 제 그렇군요. 그런데 이 신주아 씨처럼 과거에도 해외 재벌 2세, 뭐 3세랑 결혼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있었죠. 특히 그 임상효 씨라고요. 슈퍼모델 출신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태국의 왕족이면서 재벌인 분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리조트도 가지고 있고 백화점도 가지고 있는 태국 재벌에게 미리 이미 시집을 간 연예인도 있기도 하고 또 패티김 씨도 그 이탈리아계 미국인인데 대사업가를 만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 또 임지연 씨 같은 경우에도 미스코리아 출신 임지연 씨도 물론 3번의 이혼 아픔을 겪기도 했었습니다만 첫 번째 결혼했던 그분이 일본 부동산 재벌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생일 선물로 5층짜리 빌딩을 줬었을 정도라고 하니까 뭐 하유미 씨도 마찬가지고요. 홍콩에 거점을 둔 굉장한 재력을 소유한 남편을 만났었다고 해서 언론에서 굉장히 주목을 했었죠. 자, 다음 커플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요. 저희들이 뭐 두 분이 워낙 안 좋은 관계니까 아무튼 다음 남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다음 남녀 누구죠? 다음 남녀는 이규태, 클라라. 이규태 회장 그리고 클라라 씨 이야기인데 저희가 커플로 묶어도 됩니다. 커플은 늘 애정전선이 밝지만 않아요. 아그당 바그당하고 원수 묻지 않은 관계도 커플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묶어봤습니다. 자, 클라라 씨 그러니까 협박을 했다 안 했다 공방이 벌어졌는데 어제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검찰에서 봤을 때는요. 클라라 씨가 아예 협박을 안 했다라고 본 건 아니었고요. 이규태 회장이 그전에 했던 협박 부분이 좀 컸기 때문에 정당한 행위로 본 겁니다. 그 정도까지는 방어 차원에서. 왜냐하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했던 이규태 회장의 말이 좀 더 셌었습니다. 강도가. 나는 경찰 간부 출신이고 중앙정보부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의 매니저와 너를 목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등등 좀 너무나도 강도가 높은 무서울 정도로 휴대폰을 너 거를 쓰지 않더라도 남의 걸 써도 난 다 알 수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기 때문에 클라라 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기 때문에 나는 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한 부분에 있어서도 검찰에서 봤을 때는 정당한 행위 정도로 인정을 하면서 죄가 성립되지 않는 불기소 이렇게 해서 마지막 최종 처분을 방송 복귀도 점쳐지고 있죠.
네티즌 분들은 아직까지는 호의적이지 않은 제가 쭉 보니까 그런 분위기이지만 클라라 씨 성격상 뭔가 내가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는 신세대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커플들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백현주 대중문화 전문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